하버드대의 리처드 프리드만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의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로봇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현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각광받고 있죠. 특히 상품 개발 분야에서는 AI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련된 전문가가 수개월 동안 수행하던 작업을 AI를 통해 절반의 시간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AI 기반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앞으로 AI가 만든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일본의 기업 사포로홀딩스는 이러한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만드는 추아이라는 개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AI와 빅데이터가 결정하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변되는 미래의 인간의 역할이란 무엇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기획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지은이 정희선, 편행곳 원앤원북스. 인공지능이 개발하는 신제품. 물건과 제품이 넘쳐나는 시대다. 제품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취향과 트렌드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취향이 다양화되고 상품 주기가 짧아지면서 기업들은 개발 속도를 높여 더욱 자주 히트 상품을 만들어야만 한다. 특히 소비재 분야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재 기업인 라이온의 DX 추진부 관계자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신제품 수는 10년간 20% 증가했습니다 라고 지적한다. 상품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상품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은 소비재 업체들에게 있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상품 개발 속도를 높이거나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뾰족하게 만들어간다. AI로 상품 개발 속도를 높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일본의 라이온사가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치약을 예로 들어보자. 치약 개발을 약 500여 종의 향료 중에서 필요한 재료를 선택해 조제하고 맛과 향을 재현하는 작업이다. 입안의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민트나 멘톨 외에도 과일향 등 사용되는 향료가 많다. 과일 향이 나면서 자극적인 맛의 제품을 만들고 싶다. 혹은 민트 향이 풍부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식으로 개발자가 신제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치약의 이미지를 AI에 입력하자 세 가지 향료의 원료가 기재된 제품의 배합 레시피가 그 자리에서 즉시 만들어진다. 라이온은 오랜 기간 제품 개발을 담당해온 숙련된 기술자의 생각을 AI에 접목해 500여 종의 향료 중에서 최적의 재료를 자동으로 선별 및 배합해 개발 작업을 사람이 아닌 디지털 기술이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이온에는 플레이버 리스트라고 부르는 치약의 풍미를 만드는 전문가 약 10명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제 작업을 하고 있다. 제품이 타깃으로 하는 고객군의 성별, 나이, 제품 콘셉트 등에 맞춰 향료를 배합하는 섬세한 작업이다.
기존에는 숙련된 전문가라도 하나의 맛을 개발하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향료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지난 10년간 라이온이 개발한 1000개가 넘는 제품 레시피 관련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AI와 사람의 노하우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지만 라이온사는 1, 2년 뒤에는 AI가 자동으로 만든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을 시장에 빈번하게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칫솔, 치약, 구강청결제 등 구강용품의 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2% 증가한 약 4조 1,86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향하는 마인드와 고부가 가치 제품을 선호하는 니즈에 힘입어 소폭이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이온은 AI를 활용해 신제품의 수를 늘림으로써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소비자들의 수용에 대응할 계획이다. 고객 개개인에 맞춘 음료를 만들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사례를 한 군데 더 살펴보자. 우리에게 맥주로 유명한 사포로홀딩스 또한 AI를 활용해 추아이 캔 제품의 개발 기간을 반으로 줄이고 있다. 사포로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 또한 앞서 설명한 라이온사의 치약 개발 과정과 비슷하다. 사포로홀딩스는 자사가 과거에 시도한 추아이를 만드는 원료의 배합 비율 1200가지와 700가지 원료의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원료의 제품의 속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입력했다. 상품을 기획하는 마케터가 개발하고 싶은 추아이의 콘셉트를 자유로운 문장 형식으로 AI에 입력한다. 예를 들어 더운 계절에 야외에서 마시고 싶은 추아이를 입력하고 여기에 더해 상큼하다, 청량하다, 산뜻하다 등과 같은 향과 맛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최대 10개까지 추가한다. 그러면 AI가 추아이를 만들 수 있는 100가지의 배합을 제안하며 각 배합이 마케터가 입력한 정보와 어느 정도로 매칭하는지 점수로 알려준다. 음료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무수히 많은 원료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음료는 AI 기술을 활용하기 좋은 분야다. 사포로홀딩스에 의하면 이론적으로는 1조 개 이상의 조합 패턴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사포로는 AI 개발을 활용해 상품 개발 속도를 크게 높이는 것이 목표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 시장 분석, 콘셉트 수립, 시제품 제작, 소비자 조사 및 사내 평가까지 보통 4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이 기간을 현재의 반인 2에서 3개월로 줄일 수 있다. 즉 계절에 맞추어 소비자가 마시고 싶은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음료업계에는 1,000가지 종류의 제품을 출시하면 세 종류만 히트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이미 인기 있는 기존의 유력 브랜드의 맛을 바꾼 파생 상품을 속속 출시하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실제로 음료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메이저 음료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은 72%였으나 2021년에는 그 비중이 77.2%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이미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이 파생 상품을 통해 점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음료 제조업체들은 개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개발 기간을 반으로 줄이면 그때그때 팔릴 만한 상품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으며 브랜드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최근 음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취향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동일한 하이볼 맥주 혹은 추아이 제품이지만 알코올 도수를 달리해 만든 제품들이 많다. 알코올이 없는 음료는 물론이고
알코올 0.8%의 맥주, 알코올 3.5%의 레몬 하이볼, 알코올 7%의 추아이와 같은 제품들이다. 즉 높은 알코올 도수를 선호하는 고객, 그 반대편에는 아예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거나 1에서 2% 정도의 미량의 알코올 음료를 선호하는 고객 등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다변화되는 고객 취향에 맞는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서 식음업계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트렌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사포로홀딩스는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만드는 추아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로부터 제품의 기획 및 콘셉트를 모집한 후 AI로 빠르게 원료의 배합을 만들어 바로 상품화하고 소량만 생산하는 것이다. 고객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사포로홀딩스는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콘셉트에 무엇을 담을까입니다. 이제 어떻게 만들지는 AI와 빅데이터가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무엇을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상품의 콘셉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만 하면 히트 상품이 수일 내로 시장에 깔릴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인간의 기획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다. DX로 팔릴 만한 상품을 만든다. 제품 개발에 있어 디지털 기술은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품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히트할 만한 상품을 만드는, 즉 신제품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다. 음료와 차를 제조하는 이토에는 맛이라는 미각을 수치로 가시화함으로써 여태까지 감과 경험에 의존했던 상품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해 팔리는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 2022년 3월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토엔이 만든 마차가 맛있는 라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상품이다. 이토추가 개발한 식음료업계 전용 시스템인 푸데이터를 활용하면 식품의 미각을 수치화할 뿐만 아니라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푸데이터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푸데이터는 식품의 미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수치화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푸데이터는 사람의 혀의 기능을 모방한 특수한 지질막이 부착된 미각 측정 장치를 활용한다. 이 장치를 식재료에 담그면 단맛과 쓴맛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푸데이터는 약 12만 종류에 달하는 식품의 맛을 미각 데이터로 저장하고 비교 분석한다. 자, 그럼 이러한 시스템을 실제 제품 개발에 어떻게 활용했을까? 이토엔이 경쟁사의 마차라떼를 푸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경쟁사 제품은 단맛이 강조된 반면 떫은 맛과 감칠맛의 수치가 낮은 것을 확인했다. 이토엔은 마차 본연의 맛인 떫은 맛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떫은 맛으로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이토엔은 이토추라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토추는 전국에 걸쳐 슈퍼를 포함한 다양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토엔이 포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마차라떼는 20에서 30대 젊은 층보다는 50에서 60대 구매자가 많다는 점을 발견했다. 50에서 60대는 마차 본연의 떫은 맛과 감칠맛을 선호하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토엔은 지금까지 연구 개발 우리의 미각을 측정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 상품 개발에서는 감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각은 사람마다 느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식음료 개발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마케팅 담당자가
20대 여성을 위한 상큼하고 단맛의 제품을 원한다라고 요청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단맛을 원하는지, 어떠한 단맛 성분을 넣어야 하는지 개발 담당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해 최근 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인력 부족과 생산 성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일본 식품 제조업의 종업원 1인당 노동 생산성은 672만 엔으로 제조업 평균인 1073만 엔의 60%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업계들은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거나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인력을 줄이는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많은 일본의 소비재 업체들이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하며 상품 개발과 생산 현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치약, 음료, 식품과 같은 생활용품은 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 일본의 소비자들은 이른의 가격 인상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취한다. 소비 수준이 높아져만 가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있어 디지털 기술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로봇과 인간이 함께 일하는 세상. 로봇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제조 라인에서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제 로봇은 산업 현장을 넘어 우리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식당에서 그릇을 나르는 서빙 로봇이나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로봇을 종종 만나볼 수 있듯이 레스토랑, 호텔, 쇼핑몰 등 로봇이 활약하는 장소가 넓어지고 있다. 로봇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비산업용 로봇으로 나뉘는데, 산업용 로봇은 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의미하며 보통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을 활용한다. 반면 비산업용 로봇은 서비스 로봇이라고 불리며 서비스 현장에서의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로봇을 의미한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일본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 로봇을 연이어 개발하고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조리, 주방 정리, 청소, 심지어 간병 현장까지 로봇이 가능한 작업의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운영하는 음식점. 일본 내 음식점에서의 일손 부족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점의 다양한 업무를 분담하는 로봇 개발이 한창이다.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의 팔은 인간의 손을 대신하고 무엇을 집어야 할지 판단이 가능한 화상인식 센서나 인공지능은 인간의 눈을 대신함으로써 로봇이 가능한 일이 늘고 있다. 소바면을 데치는 로봇, 햄버거 패티를 굽는 로봇,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를 튀기는 로봇, 토코야키를 굽는 로봇 등 로봇이 만들 수 있는 요리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다. 커넥티드 로보틱스가 개발한 타코야키 로봇은 철판에 기름을 칠하는 것부터 접시에 담는 것까지 로봇이 담당한다. 직원은 단지 문어 등의 식재료를 잘라서 두기만 하면 된다. 또한 로봇이 화상 센서로 타코야키의 구워진 정도를 인식해 언제 뒤집어야 하는지도 판단한다. 이뿐만 아니라 콘을 올리면 소프트크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로봇이라던가 감자튀김을 튀기는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이 개발되어 판매 중이다. 앞으로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뜨거운 기름 앞에서 직원이 직접 감자를 튀기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질지 모르겠다. 요리뿐만이 아니다. 식기 정리는 음식점에서도 부담이 큰 작업 중 하나로 식기 정리 작업을 도와줄 로봇 개발에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고 있다. 테크매직은 식기를 세척한 후 센서로 식기의 종류를 확인하고 로봇의 팔이 식기를 들어올려 종류에 따라 수납하는 로봇을 개발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인 스마일 로보틱스는 다 먹은 음식의 식기를 치우는 로봇을 선보였다. 로봇은 바퀴가 달린 선반처럼 생겼으나 팔이 달려 있어서 식기나 컵을 사람의 도움 없이 치우는 것이 가능하다. 식기의 종류나 위치는 3차원 센서와 AI가 판단한다. 외식업계는 수익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가 줄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수익은 줄고 지출은 높아진다. 튀김덮밥, 샐러드바 등 다양한 외식업체 560점포를 보유한 로얄홀딩스는 IT 기술을 도입해 단순 작업 및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업무는 로봇에게 맡기고 직원들은 접대 서비스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로얄홀딩스의 대표의 말을 통해 앞으로 식당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해 볼 수 있다. 육체 노동은 로봇이, 두뇌 노동은 AI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재고조사, 본사보고, 청소 등 단순 작업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기술을 통해 자동화시키고 직원들은 감정 노동인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